안녕하세요. 코흐 NFT의 하하123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프로젝트 소개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며 NFT 초보가 혼자 어떤 프로젝트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알타바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만큼 영상을 찍는 게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좀 조사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랬었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알타바가 무슨 뜻인지 이제 기사를 찾아봤는데 알터네이티브 아바타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스닉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증의 C01이 생각나는 고퀄리티의 3D 아트이고요. 한번 이거를 자세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아트의 퀄리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그리고 눈동자, 눈썹 이런 것까지 잘 되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정보입니다. 디스코드 인원은 88,600명이고 부스터는 314개입니다. 퍼블릭으로 열려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액티브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위터는 8만 명이고 94%가 진짜 인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개설된 계정이고요. 이제 민팅 서플라이는 6,765개, 민팅 가격은 0.21 이더리움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요. 민팅 날짜는 2월 28일로 이제 약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요. 7레벨 7초대 후 추첨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각종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서 뭐 디스코드 방이나 트위터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not active라고 적었냐면 이 액티비티 체크를 한번 해보면 알타바에서는 지금 디스코드 방에서 전부 다 트위터를 이용한 어떠한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크 앤 리트윗을 해라, 친구를 태그를 해라 라고 했는데 아까 디스코드 방과 트위터의 멤버가 8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리트윗과 라이크 개수가 10,000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액티브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Our Leaders 하면은 앤드류 쿠, 구준회님, 그리고 엘리자베스 본 굿만, 최진용님, 카리나 차님 이렇게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앤드류 쿠님은 코넬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누리엔 소프트의 파운더이셨고, 그 다음에 뭐 리얼타임 월드 아시아의 코파운더이셨고, 블루워크 글로벌의 파운더이셨습니다. 엘리자베스 굿만님은 코파운더이시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매거진의 코파운더 뭐 그리고 에버 컨설팅, 매니페스토 코파운더 등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넷마블 정도이고요. 앤디 쿠, 즉 구준혜 님의 링크드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앤디 쿠님의 링크드인은 다음과 같고요. 알타바의 파운더이시며 블루워크의 CEO 파운더이셨고 넷마블에서 스튜디오 CEO를 맡으신 경력이 있고 누리엔 소프트의 CEO와 파운더를 하셨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님도 한번 찾아보니까 시스템 매거진에서 12년 2개월 정도 일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디 쿠, 구준혜님과 사진을 찍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대학교를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시스템 매거진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런던에 연고를 두고 있는 어떤 잡지 회사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시스템 매거진의 팔로워는 1000명 정도 되고요. 최진용님의 양력을 한번 찾아보면 뭐 리브라에서 어떤 CEO를 하셨었다. 그 다음에 언메이트 리얼리티의 CTO도 하셨었고요. 그 이외에는 저는 뭐 잘 찾아볼 수 없었고 숭실대학교 출신이십니다. 카리나 차님은 그 양력을 보면은 신세계에서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서 정규직이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링크드인을 찾아보니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었고 그 뒤에는 싱가포르에 있었던 언메이트 리얼리티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즉 지금 이 알타바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언메이트 리얼리티가 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드바이저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드바이저는 진오, 디브라 랭글리, 뭐 나탈리아 보디아노바, 석용배님 등등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의 제가 양력을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진오라고 적혀 계신 분의 양력이 제일 특이했었고요. 보면은 세바스티안 보글렛은 샌드박스의 코파운더 COO라고 하시고 오진 진오 님은 프레지던트 오브 월드와이드 퍼블리싱의 라이엇 컴퍼니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고 찾아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몰랐던 되게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을 깨달았고요. 이제 브랜드 파트너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발망, 뭐 불가리, 아르마니, 디젤,
등등의 제가 알고 있는 뭐 톰 브라운 등등의 브랜드들과 브랜드 파트너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진짜라면 엄청 대단한 거겠죠. 근데 제가 이 모든 거를 하나하나 다 직접 기사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CD파이 펀드에서 실제로 알타바 토큰이 런칭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증거입니다. 보그에서 진행되었던 유튜브에서 The global theme for Vogue in September is new. 구준의 대표님이 나오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LVMH에서도 공식적으로 알타바와 콜라보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바이낸스 어나운스먼트에서도 나왔습니다. 발망과 알타바가 공식적으로 어떤 NFT를 런칭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망 8이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죠. 다음은 투자사를 보겠습니다. 나탈리아 보디아노바가 있고, SM 엔터테인먼트, 넷마블, 애니모카 브랜드, LG전자, 뭐 트랜스레시오, 현대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룹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찾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나왔었던 게 현대를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알타바 현대로 찾아보니까 현대와 직접적인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갤러리 현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러리 현대가 설립한 디지털 아트 회사 에이트가 구준의 대표님이 어떤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대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스터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백그라운드에서 비하인드 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사로서 외부적으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고요. 다음은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타바의 로드맵을 보면 2022년 2월부터 2023년까지 쭉 어떠한 장기 프로젝트로 보이는데요. 일단 NFT를 런칭을 할 거고, 알타바 토큰 또한 런치패드에서 진행을 할 거고, 뭐 알타바 게임을 만들 것이며, 알타바 패션 스튜디오, 뭐 스페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디파이 웹사이트도 있을 거고요. 알타바 토큰도 팔 거고, P2E 게임, 소셜파이도 할 거고, 땅도 팔 거고, 즉 메타버스도 나갈 거고, 다 할 거라는 뜻인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화이트 페이퍼에 백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알타바 토큰, 뭐 알타바 NFT는 여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어떠한 커뮤니티도 만들 것이며, 구성원들이 타바 토큰을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NFT를 살 수 있고, 이 NFT를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있을 게임파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 NFT를 가지고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관심사는 타바 토큰이 DEX 혹은 CEX에 상장이 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알타바 그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제일 핵심은 타바 토큰이 얼마나 제일 잘 될 것이냐, 어떤 쓸모를 가질 것이냐, 게임이 런칭이 된다면 타바 토큰이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이냐, 그로 인해서 타바 토큰이라는 것이 얼마나 시총이 커지냐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공식 콜라보레이션은 하이퍼베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트위터를 내려보면 CD파이에서 지금 아이디오, 뭐 플레이패드에서 아이디오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오에 대한 정보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와 있어요. 즉 타바 토큰이라는 것을 지금 사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타바 토큰의 시작 가격은 0.3 BUSD, 그러니까 0.3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탑10 런치패드 토큰 세일즈 레이팅에서 보시면 2월 6일자로 타바 토큰이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타바 그룹에서 런칭이 되는 NFT 자체보다도 지금 타바 토큰이라는 것의 가치를 높이는 데 어떤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만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국밥 같은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는 NFT를 공부하다가 이 알타바 그룹을 알게 됐는데, 보통 NFT는 팬층을 형성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파운더분들의 역량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위터를 보면은 NFT 프로젝트들끼리 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 런치패드에서 타바 토큰에 지금 조금 더 역량을 쏟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브어웨이, 상대방 측에 화이트리스트를 부여해주는 형태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은 있는 것 같지만,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뭐 콜라보레이션을 맺었다,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발표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로드맵이 굉장히 거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도 있고 P2E 게임도 할 거고 디파이도 할 거고 NFT도 낼 거고 스테이킹도 할 거다. 지금 뭐 핫한 단어들은 다 집어넣어서 로드맵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준회 님이라는 어떤 파운더 분이 얼마나 지금 되게 많은 인맥을 구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긴 하고요. 이 타바 토큰이 얼마나 잘 될지 조금 궁금해요. 왜 지금 NFT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내면서 타바 토큰은 BSC 기반이라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잘 지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요. 기존에 패션 게임을 런칭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 NFT 자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주소를 찾아보면 패션 인테크와 패션 인테크 랩이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 인테크는 지금 업력이 6년 차고요. 패션 인테크 랩은 10 몇 명 것으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패션 인테크를 보면 블라인드 리뷰에서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패션 인테크 랩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알타바 디스코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영상인데요. 실제로 어떤 이런 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버버리 코리아에 바로 연결이 돼서 이 의상을 살 수 있게 지금 해놨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상 전시회관, 뭐 이런 가상 메타버스, 가상 세계 이런 기술들은 이미 갖추고 있고 게임도 런칭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요. 이제 아까 적혀 있었던 곳들과 진짜로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저는 꼭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보그에 이렇게 구준회 대표님께서 초청되어서 AMA 같은 것을 한번 참여하신 경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기존에 존재하던 화이트 페이퍼와 홈페이지는 사실 UI, UX 측면에서 제 기준에 엄청 보기 좋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화이트 페이퍼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용 변경은 뭐 당연히 없었고요. 이 알타바에서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걱정하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그렇게 발망, 버버리, 디젤 등등의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회사들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 NFT와 플레이 투 원 이 게임의 라이센스 허가를 받았을지라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NFT, 우리가 만약에 NFT를 가지게 되면 뭐 발망 옷을 입고 있는 NFT 캐릭터를 갖게 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유저들에게 얼마나 IP권이 넘어올지라는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기대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